자, 이번엔 두산중공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전 관련주이며 대장주로 좀 알려져 있죠. 사실 원전 관련주라고 해도 풍력 발전 이쪽으로도 친환경 쪽으로 연결이 잘 돼 있는 두산중공업이고 예전에 이 2,000원 하던 주식이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거치고 다시 재반등해주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에 관련한 몇 가지 좋은 수주 소식이 있죠. 또한 며칠 전엔 이 두산중공업과 남부발전 그리고 이렇게 그린수소 터빈 실증, 이 수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권희원 연합뉴스 기자님의 출처죠. 자, 두산중공업이 한국 남부발전과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린 수소를 활용한 수소 터빈 실증에 나선다고 합니다. 두산중공업 29일 분당 두산타워에서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과 정영린 두산중공업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기술 기반 친환경 수소터빈 발전소 실증 사업 폐박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이 수소 관련 기술도 상당히 좋죠. 그랬더니 야롬으로 이 상자 크게 상공할라고 확률이 있는 회사인데 꽤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고 다시 돌아갈 만한 위치에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와 함께 발맞춰서 이 두산중공업이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 또 원가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좋고 3분기 영업이익이 2,431억 전년비 127%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자, 팍스넷의 유범동 기자님의 출처고요. 두산중공업이 올해 3분기 견조한 경영실적을 달성했는데 대형 프로젝트 수주 확대와 원가 개선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이유입니다. 자, 29일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3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2,400억 정도 늘어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2%, 영업이익은 127% 늘어났고 특히 당기순이익 부분도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실적 상승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수원과 함께 폴란드 원전 수주전 요게 좀 관심권에 있죠. 팀코리아하고 이제 70개 현지 기업을 통해서 이 폴란드 기업에 참여하려는 이런 이 내용이 있습니다. 더 그루의 길수연 기자님의 출처고요. 이 팀코리아 플러스 70개 현지 기업 이는 한국 수력 원자력의 출사표를 던진 폴란드 원전 수주전 핵심 전력에 대한 윤곽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두산중공업과 한국수출이루문액 등 팀코리아를 구성해서 원전 관련 현지 기업의 참여 규모를 확대했고 프랑스 전력공사라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3파전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력이죠.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전에도 알려드렸듯이, 자, 프랑스가 이렇게 원전, 제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중심으로다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이렇게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원전보다는 자, 소형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예전에도 한번 알려드렸던 기사인데, 이 매일일보의 이상래 기자님의 출처고요. 자, 프랑스가 지난 10일 발표한 프랑스 2030 계획의 소형 원자로 투자 내용을 담았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죠. 야심차게 준비한 프랑스 재산업 프로젝트가 되죠. 또 이 프랑스에서 영국도 원자력 발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고, 이런 원전 제도입은 프랑스, 영국을 넘어서 유럽 전체로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그만큼 요새 전력난이 이 석탄, 이런 친환경 또 이 풍력 이런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형 원전, 원전 관련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 체코, 헝가리, 핀란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폴란드가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등 10개 국가가 바로 이렇게 집행위원회에 원자력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유형의 발표를 한 적이 있죠. 특히 프랑스가 폴란드에 좀 투자를 했고 대형 원전을 지금 짓는다는 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한수원이 이런 폴란드의 원전 수주안에 띄워드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팀코리아, 그러니까 두산중공업과 한국수출연의 한전기술적으로 구성됐는데 한전기술이 원자력 발전소 시스템 솔루션과 건축 부분, 엔지니어링을 설계하고 장비는 두산중공업이 공급하기로 합니다. 해결료는 한전 원자력 연료와 대우건설이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한수원의 이 관계자 말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와 서유럽 원자력 안전규제협의회 제요구사항을 충족해서 안전 수준이 향상된 APR 140 원자로를 모델의 폴란드에 제공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이 폴란드의 이 수자료는 의지가 강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탈원전하는 유럽 분위기가 거의 탈원전 분위기죠. SMR, 금방 말씀드린 대로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안 갈 수가 없죠. 지금 유럽에 바람이 안 불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풍력인데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전기가 생산이 안 된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전기를 만들 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원전이란 얘기죠. 그래서 원전에 관련한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반론도 있어요. 원전의 에너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흐름과 유럽의 분위기는 원전으로 회귀하려는 이런 강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도를 봐도 좀 조정을 거쳤다 다시 돌아나가는 분위기죠. 특히 대장주인 두산중공업의 차트를 좀 보면 우리가 월봉 차트, 가장 장기적인 차트를 잘 보는 게 중요한데 예전에 이 코로나 때 2,200원대까지 그러고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크게 무너졌었죠. 자, 엄청나게 이때가 7월달 주가인데 7월달 주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근 14년 정도 우하향의 길, 엄청나게 우하향을 하다가 드디어 코로나가 터진 3월달을 기준으로 추세의 턴을 해놨죠. 이 추세의 턴이라는 걸 일봉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주는 월봉에서 했기 때문에 턴에서 돌아 나갔습니다. 물론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만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20년도 11월 달에 고점을 찍은 후에 한 3개월간 조정, 그리고 다시 21년도 6월 달에 고점을 찍은 후에 다시 3개월간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잘 유지하는 선을 5개월 선을 보는데 이 자리를 얼마나 잘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턴이 됐구나, 그리고 상승 기조를 유지하겠구나 하는데 이렇게 이번 달에 5개월 선에서 정확히 잘 끝나주었고 다음 달부터 조정을 거치더라도 이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고 밑으로 밀리지 않아야 추세가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좋은 거죠.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여러 재료나 이슈에 상관없이 기술적인 분석, 그러니까 주식은 수급에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어디를 맞고 떨어질 건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5주선이 산처럼 볼록 솟은 변곡점, 이 자리가 제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라고 그랬죠. 저항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매물대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물려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렇게 저번 주에 꼬리를 다른 게 결국 여자를 받고 떨어진 거죠. 따라서 다음 주에 여기서 급상승할 수도 있지만 결국 조정을 받게 되면 5주선이 20주선을 뚫어주는 중기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고 5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일단 짧게 대응하실 분들은 많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모아가실 분들은 매달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낫겠죠. 어쨌거나 두산중공업이 일봉에서도 보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나가고 있죠. 요 구간이 됩니다. 요 구간이 되는데 이렇게 매물대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한 3일간 조정이 있었고 다음 달 초죠. 다음 달에 만약 더 밀린다고 하면 일봉에서 21선, 우리가 보통 황금일선, 생명일선이라고 부르는 21선까지 밀릴 수 있죠. 따라서 만약에 주가가 밀리면 21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21선이라는 게 이제 20일간의 평균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 생각하면 편한데 이 21선을 지켜주고 돌아 나갈 때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고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소형 원전에 관련한 이슈는 계속 있죠.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이 소형 원전의 선도업체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많이 투자해놨죠. 4,400만 달러, 6천만 달러가 투자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슈로 해서도 두산중공업의 앞날을 조금 박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금방 이 한전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두산중공업하고 같이 팀커리어를 꾸렸는데 일단 꽤 많이 올라왔죠. 12,000원짜리가 8만원 가까이 올라가고 물론 예전에 두산중공업처럼 예전에 엄청나게 핫했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하향의 길을 걷고 코로나 사태를 기준으로 뺑글 들어서 턴을 했습니다. 역시 추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이 왼쪽에 있는 매물대가 만만치 않고 많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고 뭐 주식 간다 못 간다를 말씀드린 게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때는 바로바로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21선까지 따라 올라가서 21선 지켜주고 눌림목 주고 돌아 나갈 때 매수, 이따 봐 상황이 좀 아니다 싶으면 매도. 이렇게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 원전 할 거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렇게 되는 것보단 현재 주가 위치가 좀 낮을 때 기대가 선반영 되기 전에 하는 게 낫죠. 두산중공업은 이 다른 풍력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쪽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호재를 갖고 있긴 하지만 현장기술이나 좀 원전에 만약에 많이 원전하고만 관련이 있다면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월봉 위치가 낮은 종목으로 한전 KPS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역시나 이렇게 턴을 해놓고 얼마 올라가지 않았죠. 잠깐 올라갔다 조정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월선 위에서 저번 달에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제가 두산중공업 살펴볼 때 매일 현전 관련주들도 잘 살펴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현전 KPS 같은 경우는 월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관심권에 있으셔야 돼요.
자, 주봉이 20선, 5주선이 20선을 뚫어주는 중기 골든크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5주선만 이탈하자면 추세를 타고 올라가죠. 이 자리는 강력한 매물대였기 때문에 맞고 떨어진 거라 가만히 기다리면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21선 왔죠. 따라서 21선 잘 지켜주는 거 체크하고 매수. 깨면 바로 손절했다가 다음에 한 번 더 대응하는 게 맞고, 분할로 만약에 모아간다면 매수, 나중에 2차, 3차로 추가 매수해서 월봉에서 낮은 위치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게 상당히 유효하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전 관련주와 꼭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전기 관련주들이 있는데, 전기 관련주는 사실 남북경협주로도 연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대북 관계 관련해서 민감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재룡전기라든가 이 세명전기, 이 두 친구들, 그 KBM메탈 이런 종목들은 월봉에서 위치가 낮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가면 손실보다는 수익이 날 확률이 크고, 역시 보상파업텍도 저번 달에 마감해서 월봉 5개월 선을 돌파해주고 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원전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움직일 확률이 크니까 원전 관련된 이 기사라든가 뉴스를 꼼꼼히 챙겨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아마 우리 계좌에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설명드려 봅니다.